자, 81페이지 봅시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입니다. 지정효력 행위제에서 1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지정효과 해가지고, 자, 규제인데 첫 번째가 이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이 건축 제한이 건축 제한이나 우리나라 땅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땅 종류는 21가지로 분류하고, 건축 제한이라는 것은 건축물입니다. 건축. 첫날 알려줬어요.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29가지요. 29가지 구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일 먼저 21가지 땅에다가 29가지 건축물 중에서 어떤 게 허용되고 어떤 게 금지된가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건물의 종류가 29가지인데 그 중에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자 1번 원칙 지정된 용도적인 건축물 그 밖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정한다? 이걸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대통령령으로. 머릿속에, 자, 법 맨 꼭대기에 뭐가 있더라고요? 헌법. 헌법 밑에 뭐가 있고, 법률. 그 밑에 뭐가 있고, 명령 해가지고. 명령에는 대통령령이 있고, 뭐가 있고, 부령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조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법령은 어디서 만드니까? 국가가 만드니까 전국적 효력이 똑같고, 조례는 어디서 만든다? 지자체가 만드니까 지자체별로 다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합니까?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 이 법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누가?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땅이 몇 개 있는데? 21가지가 있는데, 건물 몇 개 있는데? 29가지. 그 중에 뭐가 되고 안 된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권한을 줬다는 얘기요.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럼 대통령은 뭐라고 했겠냐?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해가지고 지금 자 82페이지 가면 제1종 전용주기에서 할 수 있는 거, 자 왼쪽에는 할 수 있는 거, 오른쪽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할 수 있는 거 그랬죠? 왼쪽에는 1번은 그냥 할 수 있는 건물 했고 2번은 뭐라고?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슨 얘기요? 대통령이 자 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내가 직접 이것은 내가 직접 어쩐다 정한다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리고 또 일부는 어쩐다? 일부는 너한테 위임을 하니까 누가? 지자체가 위임받아서 정해라 이런 얘기요. 대통령도 일부 하고 일부는 누구한테? 서울시장한테, 원주시장한테 줬다니까 왼쪽에 있는 것들은 1번 번호 왼쪽에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니까 법령 어쩐다고? 전국적 효력에 똑같이 미치니까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전국 어디든지 다 똑같이 할 수 있고 이 얘기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어쩐다? 이제 틀리다고. 이게 서울이면 서울시장은 그 안에서 정하고 원주시장은 그 안에서 정하고 부산시장은 그 안에서 정하고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자체는 위임을 해준 그 안에서만 어쩐다고?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중개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제1종 전용주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2번 2종 전용주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3번 1종 일반적 할 수 있는 거. 넘어가면 4번 2종 일반적 할 수 있는 거. 5번 3종 일반적 할 수 있는 거. 6번 준주거 할 수 없는 거. 7번 중심사업 할 수 없는 거. 8번 일반사업 할 수 없는 거. 9번 그린사업 할 수 없는 거. 10번 유통사업 할 수 없는 거. 11 전용금 할 수 있는 거. 12 1번 할 수 있는 거. 13 중고 할 수 없는 거. 14 보존 할 수 있는 거. 15 생산 있는 거. 16 자연녹지 있는 거. 17 보증할치 할 수 있는 거. 18 생산을 할 수 있는 거. 19 계획할 수 없는 거. 20
할 수 있는 거. 20일 할 수 있는 거. 22도 있습니까? 땅 종류 몇 개? 21개. 건물 종류? 29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중개지, 이게 중개. 이게 중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어찌해야 돼요? 암기하지, 암기. 박스, 암기. 왜 웃어요? 아니, 그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시험 문제 나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중개하냐, 지금 이런 얘기요. 알고 중개하냐, 모르고 중개하냐, 이런 얘기요. 전국의 땅 가격이 제일 싼 데가 어딥니까 하면, 용도 지역만, 21의 용도 지역만 넣고 보면 제일 싼 데가 어디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제일 싼 데가. 자연환경 보존지역, 우리가 지금,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규제가 제일 쌉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저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바닷가 쪽에 특히 많거든요. 창원 가게 되면, 이게 바닷가다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 바닷가 땅이 이만큼 나왔다 합시다. 이게 뭐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여기는 뭐고? 바다고. 여기는 낚시가 돼야 안 돼요? 낚시가 돼요. 낚시가 된다 그러면 이런 데다가 우리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가 술집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술집 건축할 수 있겠어 없어요? 없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완전 대박이죠. 완전 대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편의점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보면서 자 21번 자연환경 보존지역 103페이지 자 1번 건축할 수 있는 거 1호 단독주택 2호 초등학교만 되죠? 그거는 전국 어디 된다? 오른쪽 봤더니 2번 도시계획 조례가 할 수 있는 게 해가지고 가 3호 일종 근생 중 같은 호 감옥 그 감옥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그 감옥에 편의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건축물의 종류 얘기했잖아요. 29가지 몇 번 읽어보고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봐야지만 안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편의점은 몇 평까지 일종근생이에요? 편의점은 300평까지 일종근생이요. 제가 괜찮은 아이디어를 낼 테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자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술집만 할 수 있다고 이거 완전 대박이라고 2년만 작정하고 들어가자고. 한 15% 나오게 가가지고 300평짜리 300평까지는 일종근생 편의점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술 팔아요 못 파요? 팔지. 소주도 팔고 맥주도 팔고 양주도 다 팔아요. 편의점에서 김치 팔아요 못 팔아요? 팔지. 꽁치 팔아요 못 팔아요? 팔지. 캔으로 돼 있는 거. 요즘 편의점 가면은요 편의점이 조리는 못하거든요. 조리는 못하지만 대패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하고 거기다가 가스레인지가 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땅을 갖다가 몇 평 사가지고 300평을 지으려면 몇 평을 사야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300평을 지으려면 몇 평을 사야 되냐? 1,500평. 땅 1,500평. 1,500평을 사야 몇 평을 짓는다? 건물 300평 지고 나머지 어쩌고 주차장 쓰고 300평 지어가지고 간판은 뭐라고? 편의점 25시 편의점 해놓고 술 진열하면 되지. 진열하면 누가? 술 진열하면 돼요. 어쩐다고? 뭐요? 이거 뭐예요? 감자 이게 김? 예, 김치도 갖다 놓고 예, 꽁치 캔도 갖다 놓고 렌즈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 300평 해가지고 그 중에서 편의점 뭐 3평 매대 편의점 해요. 나머지는 그냥 뭐 하는 것이 한 손님들 편히 먹으라고 책상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놓고 책상 위에다가 전자레인지 올려놔. 전자레인지. 술이야 꺼내서 본인이 먹든가 말든가 그것은 나는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장사 안 될까요? 못하게 했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이거 뭐 되네? 술집이 되겠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인근에다 중개사무소를 딱 합니다. 이제 중개사무소 하는데 자 갑이 딱 와가지고 사장님 이제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자 이 땅에다 내가 편의점은 완전 대박이겠다 이거 해가지고 딱 봤더니 일단은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돼. 길이.
봤더니 길이 있냐 봤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길이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 보니까 뭐 사람도 다니고 차 한 대 정도는 충분히 다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로드뷰 인터넷 이제 실무하면 로드뷰 딱 찍어보니까 로드뷰 찍었더니 도로가 파란색이 나네. 파란색 도로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도로 여기까지 들어왔더라. 여기까지는 법정 도로고 이거는 법정 도로가 안 되거든요. 그럼 건축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걸 이제 건축법 공부에서 뭐 따진다고. 도시지구단위 동읍이면 안 나오고 도시지구단위 동읍이 아니면 나와요. 알고 봤더니 여기가 리입니다. 리 마을이 나중에 뭐 배우냐 하면 나중에 위지면 터수리 배웁니다. 위지면 터수리. 여기가 터수리요, 터수리. 그래가지고 그럼 허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온다고. 제가 허가는 제가 낼 테니까. 허가 나오게 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이 땅을 갖다 갑이 사러 왔어요. 딱 봤더니 이 땅을 이제 위에서 평면으로 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입체적으로. 지금 여기 이쪽도 땅이 있고 도로가 있고 땅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바다에 바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입체를 봤을 때 뭐고 바다고. 여기서 경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해서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 땅을 봤더니 도로에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바다야 바다. 여기서부터 바다고 내 땅이 이만큼 있는데 몇 평인데 1500평 있는데 이렇게 좀 꺼졌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 바다가 낚시가 된다 안 된다? 바다가 낚시가 잘 되는 바다라고. 바다가 낚시가 잘 되는 바다니까 그냥 우리는 배 타고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만 던져도 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 머리 써가지고 여기다 건축하려더니 이게 뭐라고? 도로. 이게 뭐라? 여기서부터 뭐라고? 내 땅이라고. 그러면 내 땅이 도로보다 높아야 낮아? 낮이지.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내 땅 들어갔어요. 내 땅에 있는 빗물이 도로로 올라가겠어요? 물고기처럼. 빗물이 올라가겠어요? 낮쪽 내려겠어요? 내려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건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잠기겠지. 이러니까 건축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내 땅을 갖다 이만큼 해서 이만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흙을 쌓는다. 이렇게 쌓는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 한다. 여기다 이제 성토를 한다고. 성토. 옹벽을 쌓고 옹벽 높아졌네. 그리고 여기에다 건물 300평 지어놓고 여기다 자리 깔아놓고 낚시 던지면 되겠네. 이거 완전 왔다 아니요? 이거 환상적인데. 중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왔어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자, 이 땅을 갖다가 물어봅니다. 와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사장님, 여기에 편의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어쩐다고? 앉으세요. 딱 해놓고, 자, 이 뚱땡이 책을 딱 펴놓고, 자, 보세요. 막 펴가지고 몇 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 예. 103페이지 딱 펴요. 자, 보세요. 103페이지 2번에 가 있죠? 2번에 가 있는데 3호 일종근생이죠? 일종근생의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은 된다 그랬죠? 그러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가목, 바목이 뭐냐 그러면, 자, 536페이지 펴가지고, 536페이지 펴게 되면, 535페이지네? 535페이지. 그게 맨 밑에 1종근생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게 3호거든요, 3호. 그 다음에 가 밑에 가 있죠? 가목이거든요.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재, 의약품, 의료기등 체크. 일용품을 판매하는 뭐라고요? 소매점. 얼마 미만? 1000 미만. 1000 미만. 그러면은 1000 미만이면 몇 평이라고요? 300평. 그게 된다고 한다?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쫙 한다고 책을 펴놓고. 그러니까 103페이지 책을 뚱땡땡 쫙 펴놓고 설명을 짜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진짜 됩니까? 아 된다니까 나를 못 믿냐고. 내가 바로 책에 나왔잖아 책에. 그 책 출판사가 어디요? 책 출판사가 어딘데? 어디요? 법학교육인지. 대한민국의 1위 출판사인 법학을 낸 책인데 전문가 낸 책인데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설명을 딱 해주고 몇 평이다? 1500평. 이렇게 있는 땅들은 자연환경 보존지지만 되게 비싸요. 바닷가 붙어버리면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창원에 있는 이런 땅이 평당 150만 원 이렇게 가버리면 혹시 러버랜드 들어봤나요? 춘천에는 무슨 랜드 들어가세요? 레고랜드 춘천에는. 창원에는요 러버랜드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평당 150만 원 한다고. 자 빨리 계산 꺼내고 호박이 몇 평이요? 1500평. 빨리 해봐요. 얼마 나온가 금액이. 막내 빨리.
다른 사람 기다리겠으니까 막내 빨리 해보라고. 1500평 거박이 일단은 100평만 하면 100만 원만 하면 얼마 한다면 15억. 15억이죠? 15억이나요? 거기에다가 15억에다가 22억 5천이죠? 5천 깎아주자고. 22억짜리 우리가 중개한다고. 22억 중개하게 되면 수수료가 9%예요. 9%. 0.09 298 그러면 대충 해서 한 2천만 원 되지. 2천만 원. 근데 양타 치면 거박이 이하면 얼마요? 4천만 원. 한 건 중개해서 막내는 이거 공부 제대로 했으면 한 건에 얼마 받는다? 4천. 그래서 누가 갖다 준다? 아빠 갖다 주면. 아직 결혼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지. 아빠가 봐요. 우리 딸내미 얼마나 이쁘냐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면서도 그래서 아빠가 봤을 때 딸내미가 이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말을 믿고 된다는 거 알고 자 이거 합니다. 공사할 때 축대 싸고 좀 괜찮게 삐까뻔쩍하게 축대 싸고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냐? 한 5억 들어갔다. 5억 들어가고 이제 건축부터 해야죠. 건축할 때 건축 설계할 때 평당 꽤 비싸요. 지금 건축 설계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인허가 비용까지 다 해서 돈 얼마 집어넣느냐 해가 여기에다가 추가로 1억 해가지고 얼마 들어갔다? 6억 들어갔다. 해가지고 건축허가 딱 신청했더니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뭐 한다고? 설계도부터 뭐 한다고? 소매점 한다고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해당 지자체가 허가를 안 해준다. 왜 안 해준답니까? 우리 시에서는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쩐다고? 우리한테 쫓아와가지고 야, 너 된댔잖아. 그럼 어쩐다고? 책 보여주고 이 책을 보여주면서 된다니까 103페이지 2번 보면 된다고 나왔잖아요. 된다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담당 공무원은 안 된다니까. 그분이 쫓아오면 어쩐다. 우리는 된다니까. 그 공무원 틀렸다고. 근데 이 옆에 글자가 무슨 글자 졌어요? 이 옆에 뭐라고 써졌나고? 도시. 군자를 또 무슨 군은 군이야. 도시계획조례. 군에서 뭐라고? 군계획조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거를 안 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 도시를 가봤더니 저 도시에서는 어쩐다고? 편의점 안됨. 해당 지자체가 편의점 안됨이라고 선택했다고. 이것은 그러니까 1번에 있는 것은 어쩐다고? 무조건 돼요. 그럼 법률이니까 무조건 되는데 2번에 있는 것은 지자체가 그 중에서 정해야지. 책 보지 말고 뭐를 봐야지. 그러니까 왼쪽은 책 보고 오른쪽을 뭐 봐야지? 그 도시 조례를 봤어야지. 그 도시 조례. 그러니까 결론은 뭘 보고? 대통령령하고 조례를 보면서 중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편의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얘 이제 돈 지금 얼마, 생돈 얼마 들어갔어요? 5억, 추가 얼마? 1억. 내가 이거 준비한데 기간 얼마 걸렸어요? 10개월. 자, 막내를 상대로 소송 제기합니다. 얼마 들어올까요? 9억. 처음에 아빠한테 4천까지 아빠가 어쨌어요? 아주 좋아하겠지. 나중에 소송이 9억 들어버리면 어쩌겠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고. 처음부터 내가 어찌 불안하더라. 너 같은 어린이한테 큰 돈이 들어올 리가 없는데 처음부터 불안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봐야 된다? 조례를 보자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개를 할 때는 대통령령하고 조례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놓고 봐줘야지. 이 뚱땡책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아니라고 이것은. 그럼 그 조례를 여기 딱 들어오는 있게 만들어놨어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얼마에 판단한다고? 5천에. 산 사람 있습니까? 혼자 샀습니까? 그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 한 명도 모르고 그냥 있으니까 왜 파는가? 학원에서 책 팔에 돈 남기려고? 저거 팔아서 얼마나 남기겠습니까? 저 조례집을 놓고 중개를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저 조례집을 놓고 중개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0.1%도 안 돼요. 누군 하냐?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 주구장창 떠들어서 제가 만들어줬으니까 결국은 전부 다 모여라. 어디로? 영등포로. 올해는 2월 3일 날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조례는 도시별로 타면 원주권 따로, 횡성 따로, 서울 따로. 전국의 도시가 200몇 개 있는데 그 도시별로 조례는 다시 다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만들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안 봐요. 안 보고 모르면 어째요? 물어봐요. 모르면 물어봐요. 어디에다가? 시청에다. 한 3번, 4번 물으면 담당 공무원이 목소리를 읽겠어요. 막내 또 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중개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나중에 공무원 짜증낼 거라고. 그리고 공무원도 바쁘면은 우리가 차라리 거기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전화하게 되면 출장 갔어요. 저는 전화하면 왜 그렇게 출장 많이 갔나 모르겠어요. 시청 인터넷에 뭐 물어보면 출장 갔어요. 강원시청, 원주시청 전화하면은 도청 들어갔는데요. 세종시 갔는데요. 맨날 내가 전화하는 담당 공무원은 맨날 출장만 다니더라고. 전화번호 적어놓으면 알려줄게 해가지고 아직 전화번호 적어놓고 제가 적어놓고 알려놓고 보면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 정도 알려주더라고. 그 다음에 백 연락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답답할 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만든 합격한 다음에 절에 만들어요. 절에 만들고 절을 보고 해야 돼요. 저게 5천원이 아니고 5만 원이나 주고 사야 돼, 저거를 갖다가. 근데 모르니까라는 게 모르니까. 저거 보여주면서 중개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말로 대충 넘기려고 그랬지. 어떻게 보는가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내용 모르면 중개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다 뭘 지정하고 용도, 지역, 전국 땅을 몇 개 나눠놓고 21개를 나눠놓고 건물의 종류가 몇 가지인데 29가지인데 그 중에서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그 규제를 먼저 했다는 얘기요. 지금 이 땅에다가 나이트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땅에다 이 건물 철거하고 나이트 될까 안 될까요? 궁금하면 어쩌라고. 이 땅의 종류를 먼저 보고 나이트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이 땅이 예를 들어서 이 땅은 대충 근린상업쯤 될 거예요. 근린상업 옆에 시장이 있으니까. 그럼 한번 찾아봐요. 근린상업 된가 안 된가. 근린상업에 나이트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찾아봅시다. 그러면 몇 페이지 있습니까? 90페이지. 나이트는 뭘까요? 나이트장. 나이트가 교육연구일까요? 위락일까요? 밤에 나이트 가서 공부합니까? 아니면 막 춤추고 놉니까? 노죠. 그러면 위락이네, 위락. 그러면은 자, 1번에 있으면 돼요. 1번에 의료시설, 숙박시설 쭉 봤더니 위락. 위락 있네, 위락. 위락인데 공원, 녹지, 지형지물을 따라 주거적 차단되거나 주거지부터 도시계 조례 같은 거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근데 9번이 큰 상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요? 없는 거. 위락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없는데 뭔 된다고? 공원, 녹지, 지형지물을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거나.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주거지역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있나요? 옆에 저거 주거지역인가? 저거 떼봐야 되겠네, 저거. 여기도 시장이고, 저기도 중앙시장이면. 대충 보면은 상업적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거지역 뭐 없다 그러면 또 뭐 봐야 되겠네. 주거지역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도시계획조례는 뭘 봐야 되네? 원주시 조례 봐야 되겠네. 얼마 떨어졌는가. 그렇게 해서 되는가 안 되는 거 확인을 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요. 이래서 제일 먼저 다시 정리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은 21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21가지 중에 뭐가 된다 안 된다 이걸 했고 두 번째 된다 그럼 두 번째 땅 면적에 얼마까지 될까요? 건폐율자입니다. 건폐율자.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폐율은 이거요. 이렇게 지금 땅 가지고 있다. 땅 면적이 얼마냐? 100제곱미터다. 국가에서 얼마까지 지으라 말 없으면 100이면 100 다 짓죠. 100 다 짓지. 그래서 이 땅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을 규제합니다. 얼마까지? 60%까지만 건축한다. 그럼 여기에다 건축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짓는다? 60까지만 짓는다. 이걸 보고 100이라는 대지 면적에서 저 60이 건축 면적. 위에서 땅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면적이 건축 면적이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요. 이거를 갖다가 대지 면적 얼마? 100. 건축 면적 얼마? 60. 그럼 얼마입니까? 0.6이다 그러는 거요. 근데 몇 퍼센트? 100분율로 하려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얼마나 그래요? 60%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얼마까지만 건축한다? 60% 그러면 60제곱미터 하고 61 하면 어쩐다? 몇 년이야 징역? 이게 나간다고. 59는 괜찮은데 60일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다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땅 면적의 몇 프로까지 한다라고 다 정해줬다고. 이걸 보고 뭐라 한다? 건폐율. 어떻게 정해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 주거지역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그리고 개, 생, 보, 농자.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이야. 상업지역은 90이야. 공업지역은 70이야. 녹지 20이야. 계획관리 40이야. 생산관리 20이야. 보존관리 20이야. 농립 20이야. 자연환경 20이야. 이 범위 내에서 주, 상, 공, 녹은 세분되는데 머릿속에 용도제가 암기되어 있다는 전차에서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이렇게 정해놨다고. 이 부분은 나중에 암기해야 돼, 암기. 이게 건폐율이야. 자,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땅에다가 얼마까지 쌓느냐, 쌓는다, 담는다, 그걸 보고 용적. 용적 비율도 규제해 있다. 용적은 몇 프로까지? 300%까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게 대지가 얼마 가지고 있는데, 1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쌓을 때 한 층을 얼마까지 쌓는다? 60까지. 위에서 60 받으니까. 위에다 쌓으면, 이거 곱하기 몇 배 간다? 3배. 300까지 쌓는다, 300. 그러면 또 60 올라가겠죠? 또 이렇게 60 올라가겠죠? 또 60 올라가겠죠? 또 60 올라가겠죠? 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300 다 됐어요. 그래서 이 300을, 이 60을 보고 5층의 무슨 면적? 바닥 면적이요. 4층, 3층, 2층, 1층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을 다 더했다.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우리 뭐라 한다는 연면적. 그래서 이것은 대지 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이난다. 대지 면적 얼마고 100이고 연면적 얼마다 300. 그럼 얼마 나옵니까? 3이지 3. 이걸 갖다 100분율 비율로 표시해서 곱하기 100 그러면 얼마라고요? 300%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용적률 제한이야.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건축할 수도 있고 크기도 내 마음대로 층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법에서 규정해놓은 대로 따라서 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제일 먼저 용도 지역 21개 땅을 딱 구분하고 첫 번째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 두 번째 땅 면적이 몇 %가 된다. 세 번째 위로 얼마까지 쌓는다. 이게 용도 지역으로 하는 제한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위에 얼마까지 쌓냐 그러면 자 주거지역은 최대 얼마 쌓냐? 500. 상업지역은 1500. 공업지역은 400. 녹지 100. 계획관리 100. 80. 이 범위 내에서 절외로. 그러면 주거지역은 100, 150, 200, 250, 300. 이거 하나 빨리 빼먹었네. 이거 7 가야 되는데 500. 얘가 1500, 1300, 1100, 900. 얘가 300, 350, 400, 100, 180, 80. 이게 용적률인데 이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된다고. 자, 104페이지 가가지고 104페이지 2번 건폐율 제한입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제 건폐율이 뭔지 알겠죠? 이 땅에서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몇 프로 차지하는가 이게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그러면 밑에 보면 다 필요 없고 밑에 박스 도시지에서 주거지역 얼마? 70이야. 다시 세분했죠. 70에서 세분하면 얼마? 5, 6, 6, 5, 7 암기해야 되니까 5, 6, 6, 5, 7 상업적은 90이야. 9, 8, 8, 7 이 사람 체크 순서를 갖다 바꿨는데 9, 8, 8, 7 공업적은 70이야. 전부 다 뭡니까? 7. 녹지는 얼마? 20이야. 나누면 얼마? 2. 관리지에서 계획관리 순서 개생보 4, 2. 농림 자연환경 2 암기해야 돼. 주거지역 5, 6, 6, 5, 7 상업지역 9, 8, 8, 7 공업지역 7, 녹지 2, 관리 4, 2 농림 자연환경 2 5초에 암기하고 그 다음 밑에 3번 건폐율 적용의 특례 10월 28일 왕별 치고 10월 28일 그거 아니야 돈 됩니다. 자 106페이지 4번 예외 강화 완화 그것도 10월 28일 그거 알아야 돈 됩니다. 처음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 넘어가고 109페이지 6번 성장관리반 수입적 그것은 3월달에 할 거예요.
검펠이 뭐라는 거 알았으면 암기해야 되는데 그 암기는 3월달, 지금 암기 안 할까요? 3월달 가서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입니다. 넘어가면 용적률은, 자, 주거적 얼마? 500. 박스 보면 110페이지. 주거적 500인데, 일정전주 50에서 100 그러죠? 이정전주 100에서 150. 일정 일반적으로 100에서 200, 150, 250, 200, 300, 200, 500. 근데 문제가 나오면 앞에는 함정을 안 쓰고 D만 함정 쓰니까 D쪽만 잡으면 돼요. D쪽만. 암기는 앞에 하지 말고 D만 암기, D만. 시험 문제도 D가 함정이지 앞에는 함정 안 쓰니까. 그러면 주거적은 D쪽만 이기면 얼마요? 100, 150, 200, 200, 300, 500. 50씩 올려요. 50씩.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은 200씩 다운 200씩. 앞에 본 D만 1500, 1300, 1100, 900. 1500, 1300, 1100, 900이요. 중심 일반 유통 권리는요. 중심 일반 유통 권리. 1500, 1300, 1100, 900. 공업적은 전용고, 일반고, 중고, 전일준 300, 300, 400. 50씩 올라 50씩. 녹지적은 100, 180입니다. 자연녹지 생산지 보존녹지니까 100, 180. 관리적은 개생보 어떻게 한다고? 180, 80. 농림자연경 80, 80. 암기해야 돼요. 주거적 100, 150, 200, 20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1100, 900. 공업적 300, 300, 400. 녹지 100, 180. 관리 180, 80. 농림자연경 80, 80. 3월달에 암기할 거예요. 111페이지 3번 용적률 적용 특례 10월 28일 돈 돼요. 10월 28일. 4번 예외 1 시험에 안 나오고 실무에서도 안 써요. 예외 2, 3, 4, 5 시험에 안 나오고 실무에서 안 써요. 넘어갑니다. 114페이지 4번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 그건 3월달에 설명해 줄 거예요. 거기까지가 용도지역이에요. 거기까지가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기본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시험 문제가 지구하고 구역 더해가지고 한 문제. 지역만 해서 기본적으로 두 문제. 82페이지 봐요. 82페이지. 82페이지 보게 되면 자 컴폐율입니다. 컴폐율 문제 1번 문제지 82페이지 보면은 내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국회법령상 도시지역의 건폐율을 최한도가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는 거. 전용공 얼마? 70. 중심상업 90이죠. 90. 일종 전용주거 50. 보존녹지 20. 유통상업 80. 중공업 70. 자연녹지 20. 일반상업 80. 준주거 70. 일반상업 80. 중공업 70. 2종 일반주거는 60. 이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갔죠. 생산녹지 20. 근린상업 70. 유통상업 80.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갔죠. 답은 4번이 5번이요? 5번이지. 5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 거고 4번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 거고 2번 건폐율 최대한도가 가장 큰 용도죠. 준주거 얼마라고? 70. 일반상업 80. 근린상업 70. 전용공업 70. 3종 50. 제일 큰 데가 됩니까? 2번 일반상업. 그러니까 단순 암기했냐 지금 이 얘기예요. 시험 문제가. 그 시험 문제니까 암기해야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자, 국회법령상 용도지 용적률 최대한 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보존관리 얼마? 80. 생산관리 80. 계획관리 100. 농림 80. 자연환경 80.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3번 계획관리. 2번 국회법령상 용적률 최대한 데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 중심상업 1500. 일반상업 1300. 근린상업 900. 유통상업 1100. 기역, 니은, 니을, 디귿. 기역, 니은, 니을, 디귿. 답 몇 번이요? 2번이지. 문제 그렇게 만든다고. 아, 결론은 암기해야 되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정도 암기는 건폐율 용적률 이 지금 문제 푸는 건폐율 용적률 이 문제는 난이도로 따지면 상중하에서 뭐냐? 상중하에서 하.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 한다? 생기초란다. 생기초. 공법에서 가장 수준 낮게 나오는 거 생기초. 누구든지 다 맞히는 거.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다 맞히는 거. 그 정도로 암기 못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역 했습니다. 지역, 용도, 지역 봤어요. 두 번째 용도 지구 갑니다. 용도 지구 114페이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다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인데 용도 지구하고 구역은 쉬워요. 자,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 114페이지 1번 지정권자. 그건 안 봐도 알죠? 이거 누가 용도 지역 지구 누가? 국장, 시도, 대도시가 무엇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러면 이제 옆에 보면 15페이지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인데 이 얘기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제일 먼저 뭘 지정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뭘 했다? 규제를 했다. 무슨 규제했는데 물어봤더니 공장이 돼 안 돼? 첫 번째 뭐 하고? 건축 제한하고 두 번째 무슨 제한하고? 건폐율 제한하고 세 번째 무슨 제한하고? 용적률 제한했다. 이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구나 해. 두 번째 용도 지구 무슨 얘기냐? 구역이 부족하니까 지역이죠. 지역. 첫 번째가 지역 그 다음에 지구거든요. 이것은 지역의 규제를 지구가 지역의 규제를 보완한 거예요. 보완. 지역이 부족한 거 지구가 커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구를 지정해서 규제하는데 먼저 지구의 종류 뭐가 있는가? 명칭부터 암기하지. 명칭부터. 첫 글 따서 경고, 방방보, 시계특복. 말이 됩니까? 그러면 경고방, 방보치, 개특복. 그것도 안 되네? 말 만들어봐요. 그냥 암기 되겠으면 뭘까 말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은 경미, 보시개, 거치, 방방특 암기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된 개정이 돼서 암기하는데 어떻게 암기할 거예요 해가지고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한테 제가 슬쩍 던져줬어요. 야, 용도지구 명칭 바뀌었다. 너네 공부 다시 해야 된다. 교수님 뭐라 바뀌었습니까?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지락지구, 개발지구, 특정도지구, 복합 용도지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두 개가 없어지고 새로 생겼네요. 그렇다. 두 개가 없어지고 새로 생겼다. 명칭도 바뀌었다. 그러면 다시 암기해야지. 어떻게 암기할래? 그러니까는 또 첫 글자, 두음자 따서 암기 막 할 거 아니에요? 한 50개 정도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하나를 딱 빼왔어요. 가장 좋은 거 빼왔는데, 자, 뭐라고 하냐 했더니, 뭐라고 암기했냐 했더니, 한 친구가, 교수님, 특보입니다. 특보. 화재 경고, 사고도 많이 나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화재 경고. 그리고, 개복치. 이게 좋겠다. 특보, 화재 경고, 개복치. 자, 특이면 뭘까요,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보 그러면 보는 보호지구, 화는 방화지구, 방화에 합했어요. 또 제는 방제, 제는 방제지구, 경은 경관지구, 고는 고도지구, 개는 개발진흥지구, 복은 복합 용도지구, 치는 치락지구. 그래서 이번 1월달은 이거 암기해야 돼요. 특보, 그게 뭐라고? 화재경고, 개복치. 특보, 화재경고, 개복치. 이렇게 했는데 다른 친구보다도 이게 그래도 난 같더라고. 암기하기가. 암기합시다. 특보입니다. 특보, 화재경고, 제천 생각하고 화재경고, 그리고 개복치.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만들어 오세요. 딱 일주일 기회 줍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마다 딱 일주일 기회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제 서울에서 왔어요. 교수님 이게 어떨까요? 근데 이것보다는 좀 암기법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뭐 만들어내면은 두고두고 후배들한테 두고두고 물려주고 누가 만들었다라고 제가 알려줘요. 막내 한번 만들어봐요. 막내 이름 좀 한번 날리게. 하여튼 이 명칭은 암기해야 되니까 경관지구 경관보존관리, 고도지구 높이 제한, 방화지구 화재 예방, 방제지구 재해 예방,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시설물, 문화재 생태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구 보호보존, 취락지구,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개발정격, 도시정경격, 취락정비, 개발진흥,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등 집중적으로 개발정비, 특정용도 제한, 주거기능, 주거,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특정시 입지를 제한한다. 복합용도, 체계 토지용 상황, 개발수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에서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자. 복합용도. 문제가 나오면 뭐라 넣냐? 경관을 보존, 관리, 형성하기 위해서 복합용도지구 지정한다. OEX요? X. 그렇게 나와요. 연결을 해놓지 글자 가지고 함정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 연결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경이 아니고 특보, 화재, 경고, 개복치 그렇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경관지구를 세면 됩니다.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차시특, 방제지구 세면 됩니다. 시가지 방제, 자연방제, 시자, 보호지구 세면 됩니다. 역중생,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역중생, 취락지구는 자연취락, 집단취락, 자집, 개발진흥지구는 주산, 관복, 특. 일단은 그것까지 암기하면 더 좋겠고, 그것까지 암기 못하면 특보, 화재경고, 개복지 이거라도 먼저 암기하고, 그게 암기 안 되면 뒤에 세분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암기하시고, 오늘은 그 부분 암기하세요. 세분 되는 것까지 안 할 테니까 그 부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 양가로 4번 도시계획 조례가 신설 세분한다. 5월 달에 할지도 몰라요. 처음에 거의 안 나오니까. 아니 나온 적 없어요. 거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117페이지 가게 되면 방제지구, 재정금지, 복합용도 이런 것은 나중에 이것은 5월 달쯤에 가서 합시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정효과에 관한 사항인데 용도 지역 지정에서 제한하고 용도 지구 지정 제한인데 그 제한은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용도 지역은 잘 나오지만 지구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쯤에 합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용도 지구는 명칭이 뭐 있는가 그것 좀 알아주고, 명칭이 급한 게 명칭 잡는 거니까 명칭을 잡아줘야 그 다음에 세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명칭까지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뭐라고요? 특보. 뭐가 특보라고? 화재경고, 개복치 그랬어요. 그 다음 용도 구역 가면 사죠.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이 일반 개발지원구역입니다. 개발지원구역. 지정권자, 지정목적에서 국장은 줄 거 봐요. 국장은 줄 거 놓고.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며 도시 주변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줄 거 봐요.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그래서 지정하는 게 개발지원구역인데 마지막 뭘 한다? 도시관리계 결정. 그래서 함정 쓰는 게 3개 나왔어요. 첫 번째 개발지원 지정권자 누굽니까? 국장. 두 번째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뭡니까? 개발지원구역. 세 번째 도시관리계 결정입니까? 도시기본계 결정입니까?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주로 그거 물어본다고. 자, 그 다음에 2번 개발지원구역 지정 변경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정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개발지원구역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기초에서 합니까? 의견 청취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안 하고 법을 따로만 다른 법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지원구역 지정 절차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옆에 2번 행위제한 개발지원구역 행위제한 그 개발지원구역 관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을 정한다. 그래서 2번 개발지원구역 건축 제한에 대해서 무슨 법을 만들었다? 개발지원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라고. 뭐라고? 그 법에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너무 기니까 줄여서 우리는 개특법. 전 앞에서 개특법. 여러분은 따라서 개특법 그러면 안 되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한 특법. 제가 국계법 그러면 따라서 국계법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국계법, 여러분은 국토, 계획 및 이유법령. 나중에 중개할 때 법 명칭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 법 명칭을 검색해서 찾아야 된다고. 무슨 법인지. 개특법 그러고 치면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러고 나온다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안에 단독주택 신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시험에 안 나온다. 시험에 안 나온다. 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어디에 있으니까? 개특법에 있으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린벨트에 단독주택 신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 라고 말할래요? 그때는 어찌하지? 개특법 보고 설명을 해줘야지.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줄 겁시다. 시도, 대도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권 증가해서 줄 거 봐요. 도시지역 안에 식생양호한 산지개발 제한한다. 도시지역 안에 식생양호한 산지개발 제한. 도시지역 안에 식생양호한 산지개발 제한. 그리고 또 그 밑에 줄 도시관리계 결정. 묻는 게 딱 세 가지요. 첫 번째, 누가 지정한대요? 시도, 대도시.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한 게 뭡니까? 도시자원공원구역. 도시기본계 결정이요? 도시관리계 결정이요? 도시관리계 결정. 그것 말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2번, 도시자원구역 지정변경 필요절차. 자, 여기 있는 도시자원구역 어떻게 지정한대? 기초에서 한대요? 의견정차한대요? 따로 법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지정절차 시험에 안 나온다. 그 다음, 도시자원구역의 행위 제한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으로 정한다. 그 법 명칭이 뭡니까? 읽어봐요. 뭐라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도시자원공원구역에 관한 단독주택 신축이 돼야 안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합격 후에는 어쩐다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법을 보고 설명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누가 지정해요? 시도, 대도시. 도시지역 안의 식생에 양호한 산지개발을 제한해 지정한 게 뭐예요? 도시자원공원구역. 결정은 무엇을 결정한다고? 도시관리계 결정. 그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쉽죠. 시가 조정구역 첫 번째 주급시다 누구? 시도의사. 시도의사는 직접 또는 관행정 요청보다 도시적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 등에서 대리 인정하는 기간 암기하죠. 줄긋고 5년 이상 20년 이내. 시가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가 지정 변경 줄겁시다. 도시관리계 결정. 함정 3개 나서 3개. 시가 조정구역 누가 지정해요? 시도의사. 유보기간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 무엇을 결정한다? 도시관리계 결정. 네, 그게 세 가지고. 자, 다음 한번 넘겨봅시다. 저 줄 짰고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은 누가? 국장이 무엇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시도가 할 때가 있고 국장이 할 때가 있고. 국가계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은 국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그 다음에 유보기간 아까 얘기했죠. 몇 년이요? 5년 이상 20년 이내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자 여기에 시가 조정구역이다.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 안에서 몇 년 할 건데 13년 이렇게 딱 정해요. 그 아니면 되니까. 13년이 딱 끝나는 다음 날 13년 끝나는 다음 날 시가 조정구역 해제 풀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보기간 만료 다음 날 실효됩니다. 그래서 3번 봐봐요. 3번 실효.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 결정은 시가 유보가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공법에서 실효 100% 다음 날. 실효는 다음 날. 그 다음에 지정 효력, 행위단 1번 도시계획사업, 2번 비도시계획사업. 시가 조정구역. 아까 개발제한구역 행위단은 무슨 법이 있다? 개특법. 도시자원공원구역 행위단은 무슨 법이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가 조정구역 행위단은 무슨 법이 있다? 국계법. 이러니까 시험 문제라고. 개특법이나 도시공원법에 있으면 시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근데 시가 조정격은 책에 있잖아요. 책에 있잖아요. 그 말은 국토계획법에 있잖아요. 그 말은 국토계획법은 시험 범위잖아요.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시가 조정격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패스. 3월달 가서 합니다. 그 박스 안 봐도 문제 푸는 방법은 다 따로 배워요. 그 박스 몰라도 괜찮고. 127페이지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128 안 중요. 129 가게 되면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가 무엇으로 이것만 찾아요. 누가 해양수산장관 무엇을 결정한다? 도시관리계. 물어보는 게 없어요. 누가 국장이 그러면 국장이 아니지. 이제는 국장이 아니지. 해양수산장관이 무엇으로? 도시관리계 결정. 밑에 2번 수산자원보호구역 건축자는 무슨 한다? 수산자원관리법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단독주택이 건축이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 시험에 안 나온다. 시험 범위가 아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수산자원관리법 보고 설명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주로 그런 게 시험 문제. 넘기면 5번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1번 국장은 그러지 말고 국장시도 대도시장은 올 1월 1일부로 바뀌었다니까. 국장시도 대도시시장은 국장시도 대도시시장은 그리고 나머지는 출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5월달에 정상적이면 출제할 일이 정상적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봐야 돼 이것은. 133페이지 5절 용도 지역지구 구역의 관련사항. 이제 이 부분은 1번 건축전의 제외. 양가를 1번은 나중에 합니다. 2번, 3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무시하고. 어디 가냐 그러면 134페이지 무시하고 135페이지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면은 136페이지도 무시하고 137 무시하고 138페이지 4번하고 5번은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4번하고 5번은 나중에 설명하고 근데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쓱 넘어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하면 6번 도시계획시설 가죠.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지역은 중요하고 내역이 많지만 지구하고 구역은 별로 없어요. 지금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지역, 지구, 구역 가니까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하여튼 했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이거 몇 개 배웠어요? 개발정책 누가 지정한다니까? 국장시도 아니요. 국장. 국방장관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한다? 그 뭐라고? 개발정책. 무엇을 결정한다고? 도시관리계. 그건 나머지 없다고. 그 다음에 시가 조정격은 이거 누가 지정한다? 시도. 네. 5년 이상 20년에서 유보기간 만료 다음날 해제된다. 국가에 연계된 시가 조정격은 국정이 한다. 행위자는 나중에. 별로 안 중요하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누가 한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관리계 결정.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없어요. 도시자원공원구역은 시도, 대도시. 도시지역의 식생의 양호한 산지개발을 제한한다. 도시관리계 결정이다. 그게 끝난다 그게. 그럼 이제 어디가 돼요? 기반시설. 잠시 쉬고 기반시설부터 갑시다.